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죄라고. 아니 애들이 검찰이 기소를 한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지금 계속 이제 그거를 계속 하는 그 거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알아야. 아니 뭘 알아야 우리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판사들도 힘들어하고 우리도 힘들고. 심지어는 판사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지난 대선에서 뉴스타파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전 언론노조 위원장 신앙님의 대화 녹취록을 보도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대검중수과장이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뉴스타파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은 기소했고 지금까지 재판 중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건을 파다보면 결국 이재명이 나오겠지라는 검찰의 생각이었지만 파도 이재명이 나오지 않아 재판은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데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로부터 어떻게 재판이 산으로 가고 있는지 들어봅니다. 두 분 다 그리고 출국 금지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이 언론사 대표하고 베테랑 기자 봉지욱 기자까지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그때 국민의힘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죄라고 그랬어요. 사형에 처할 국가 반역죄. 근데 나중에 기소는 윤석열 명예훼손이야. 신앙님 씨가 김만배 씨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뉴스타파를 많이 안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지 모르는데 대선 막판에 꽤 화제가 됐던 인터뷰죠. 근데 검찰은 뭐라고 그랬냐면 뉴스타파가 윤석열 낙선을 위해서 신앙님과 짜고 가짜 인터뷰를 해가지고 윤석열 명예훼손을 했다. 그러면 뭘 명예훼손을 했다는 거냐? 지금 판사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야 검찰 니네 뉴스타파 제가 뭐라는 거야? 진짜로 그걸 묻고 있어요. 공소사실이 뭐야 니네? 왜냐면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인데 공소장에는 이재명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윤석열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야 니네? 그걸 따지려면 윤석열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게 했다 라는 김만배 씨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허위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제대로 하려면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그걸 하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만 잔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야 그러니까 니네 공소사실이 뭐냐고, 뉴스타파 죄가 뭐냐고 요 얘기하고 있지 요새. 네, 정확하게 어제도 재판이 있었는데 네. 어제도 계속 그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판사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 너무 화가 나서 재판을 진행을 못하겠다고. 검찰은 원래 뉴스타파 잡아놓고 이재명 괴롭히려고 한 건데 근데 법정에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명예훼손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가 그래서 뭘로 명예훼손했다는 거야 대체. 김만배 씨 주장이 허위사실이어야 되거든. 근데 김만배 씨 주장은 윤석열 검사실에 부산저축은행 봐줬다는 거예요. 그럼 부산저축은행 봐줬는지 안 봐줬는지 따져봐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따져보자. 우리가 제대로 취재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재판이 이제 핵심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가 이제 2011년에 대검 중수 이과장을 했어요.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의 주임 검사. 그때 이제 대출 브로커인 조우영 씨를 봐줬느냐 안 봐줬느냐 여러 가지 비리가 나왔는데 그걸 알고도 그냥 넘어갔느냐 아니면 그걸 범죄인지 모르고 그냥 부실 수사를 했느냐. 이제 재판부도 이제 보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공판 준비기일이 한 8월 달부터 됐나? 네, 7월 말부터. 7월 말부터 해가지고 이제 어제까지 총 이제 9번 공판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야 니네들이 검찰이 기소를 한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지금 계속 이제 그거를 하는 계속 거야.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지른지 알아야. 아니 뭘 알아야 우리가 방어권을 행사하지.
판사들도 힘들어하고 우리도 힘들고 아마 담당 검사들도 힘들 거예요. 자기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니까.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인터뷰가 아니고요. 네.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오케이. 편하게 그렇지. 이제 나눈 대화. 그렇지 네. 맞다. 그 대화를 녹취를 해서 튼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사람을 보낸 게 아니라 그 대화를 녹취를 해서 틀었는데 보도를 검찰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뉴스타파하고 민주당하고 짜고 또 김만배 씨하고도 짜고 털어보면 다 나올 거야. 낙선을 목적으로 저것들끼리 다 손잡고 짝짝고 이렇게 프레임을 잡고 들어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안 나오네. 그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다 보니까 뭘 명예훼손했다는 거야. 판사가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명예훼손을 따지려고 보니까 그러면 윤석열 검사가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뉴스타파 전공이잖아. 글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지 검찰이. 예, 맞습니다. 그 명예훼손이란 거는 이제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검찰은 피해자를 윤석열로 특정을 했단 말입니다. 예. 피해자가 이제 저거 이제 처벌을 원하지는 않아 이래 되면 이 사건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를 확인해야 돼요. 저 뉴스타파를 처벌할 의사가 있니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피해를 받니? 그 피해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전제가 없이 이제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판사가 계속 화내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무슨 죄를 졌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그 피해자라는 윤석열의 처벌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검찰청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법정에 불러서 증인으로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아무 말이 없어요. 저희도 좀 답답해요. 법원에 증인 신청은 했죠 우리가. 네, 저희가 증인 신청했는데 뭐 말이 없어요. 저희는 이 사건이 작년 9월에 시작되자마자 내 인생에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걸로 대한민국 검찰 끝장낼 수 있겠다. 윤석열 정부 끝장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준비를 잘 했고 재판을 통해서 이 검찰의 문제를 한번 백일하에 한번 드러내게 해서 저거 해체시키겠다라는 결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명태균이니 뭐니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아무도 저희 재판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지금 답답해서 어떻게 해볼 겨를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언론사 보도 보면 이게 공소 기각을 하려는 이런 조짐도 좀 보여요. 판사가 말도 안 된다고 계속 화내고 있으니까. 그 이제 재판이 빨리 끝나버리면 안 되죠. 이 재판을 계속 해가지고 윤석열도 정인으로 법정에 불러내고 이제 할 일이 많은데 큰일 났다니까. 이 공소 기각돼 버리면 저희는 1년 넘게 수사받고 재판 막 9번씩이나 했는데 갑자기 공소 기각되면 저희는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자